이 의사당 강당에 마이크를 잡은 것이 15년 만입니다. 이 강당에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토하면서 강인했던 장소입니다. 오늘 사회주의 헌법 개정안을 저지시키기 위한 모임을 한다는 여러분들의 이 요구에 쾌히 응답해 온 것은 나는 이 정권과는 평화롭게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적대적 관계로 갈 수밖에 없이 이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킬 때 우리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라는 헌법을 전공한 변호사인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은 당선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청와대 안에 종북 주사파 운동권으로 진영을 짤 때 이상하다 하고 국민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이 지난번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북한에서 온 김영남 위원장과 김여정이를 초대해서 환영을 하는데 뒷벽에다가 신영복 씨가 그린 그림을 그려놓고 신영복 씨가 쓴 통짜를 그려놓고 그 앞에서 두 사람을 환영하면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신영복 선생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신영복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968년도 통일혁명당을 만들어가지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남한의 제야당을 조직하고 남한을 적화 통일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0년 형무소를 살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 주모자 김종태를 비슷한 사람들은 세 사람 사형당한 사건입니다. 그 주모자를 이 나라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놓고 환영장소 만들어놓고 그도 북한 대표를 향하여 신영복이를 존경한다.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정말 지금 이때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4.19 혁명에서 6월 항쟁에서 삼성경 반대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이 박건효이가 이렇게 흥분해 보기는 처음입니다. 헌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 헌법 개정안을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기본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방분권이라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연방제를 추진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 주사파를 청와대 안에 데리고 들어올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는 북한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마는 충분히 감지합니다. 이 헌법은 사회주의 헌법으로 갈 뿐만 아니라 남북한 연방제를 추진하기 위한 개헌입니다. 앞으로 개헌 헌법 전문가 교수들이 충분한 소상한 말씀이 계시기에 헌법 구체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연방제를 향한 헌법이다. 고려 연방제를 받아들이기 위한 사전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핏 하면 촛불혁명, 촛불정신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같이 촛불혁명이 과연 무엇인가, 촛불정신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촛불 집회가 일어났던 작년 그 장소에는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모임의 주체는 민주노총, 정교조를 비롯한 좌파 단체들입니다. 전부가 그 사람들이 동원된 사람들입니다. 그 좌파 종북 세력들이 모여서 일으킨 그 촛불혁명에는 그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은 구호에 나타납니다. 그 구호에는
사회주의가 답이다. 자본주의가 문제다. 북한은 우리의 미래다. 이런 구호들이 전부입니다. 미군 철수해라. 한미연합 폐지해라. 이런 구호들입니다. 그 구호가 촛불 집회의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그것을 촛불혁명이라고 말한다면은 과학도로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좌익혁명입니다. 촛불혁명이 아닙니다. 모인 집단이 친북 좌파 단체들이고 그들이 내놓은 구호가 종북 구호라면은 그 촛불혁명은 종북혁명이요 좌익혁명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제 헌법을 개정하면서 가장국가적 기본체제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란 말을 빼버렸습니다. 왜 이러느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일에 참여했던 어느 학자, 제가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통일되었을 때 북한 보고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유를 빼면은 그냥 민주주의만 없는데 그냥 민주주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여러 가지의 형태의 민주주의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뺀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회주의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무엇을 목표로 해서 개헌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의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나는 80이 넘어도 90이 넘어도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의 정체성을 힘으려고 하는 세력과는 동의할 수 없고 싸울 것입니다. 제가 긴 말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제약되었기 때문에 간략히 다시 정리를 하면은 노재범 총리를 제가 만났는데 며칠 전에 이 정부는 잘 훈련된 혁명가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또 대한민국은 안락사 중에 있다.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그 말에도 공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건국 70년을 맞이해서 최대의 위기에 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헌법의 개정은 우리가 그동안에 70년에 보아왔던 그런 개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체제를 추구하는 지방정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헌법에 보니까 개정안에 지방정부란 용어는 연방제에서나 쓰는 용어랍니다. 무엇을 어떻게 이 나라를 끌고 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제가 여기 여러분들 앞에 와서 과함 지를 나이가 아닙니다. 저는 오로지 내 목숨 다한 날까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일이라면 꼭 참여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까 제가 촛불혁명 얘기를 했는데 촛불혁명이라고 얘기하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촛불혁명은 문재인 대통령하고자 하는 그 사람과 주미의 두 사람이 와서 새벽부터 광화문에 앉아서 촛불 시위를 했습니다. 그 촛불의 시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촛불 그러는데 촛불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뭐냐? 그 구호는 뭐냐? 누가 나왔느냐? 그 정신을 누가 받들고 있느냐?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만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역설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야당인 우리 당이 이렇게 집회를 여는 것에 참석하고 보니 내가 눈물이 납니다. 그동안에 야당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신 차린 것 같아서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가슴이 떨립니다. 야당이 투쟁할 줄 모르면 정권이 교만해집니다. 야당이 제대로 싸워야만이 정부가 제대로 갑니다. 여당보다도 중요한 존재가 야당입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는 야당이 만들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런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 투쟁에서 같이 일했던 김무성이가 여기 있습니다. 홍준표가 여기 있습니다. 뭘 하는 겁니까? 나는 이제 잘못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선명하고 민주주의를 사수하는 정당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얘기를 마칩니다.